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번에 유증 7만원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만약 4월 20일 전에 주가가 20만원을 가면 유증 가격은 18만원, 16만원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반적인 발상의 전환이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증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HLB는 보통의 주식과는 일단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일본 에러라던가 어떤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만 20만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공시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시에 발행가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참고를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주가가 20만원을 가면은 어떻게 그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HLB 관련해서 회장님이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할인율은 20%를 잡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할인율 20%라고 돼 있고 또 20%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행가액을 1차랑 2차로 나눠서 하는데요. 자, 1차랑 2차랑 식이 약간 다르죠. 근데 요거 분모를 가만히 보면은 1점 몇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면은 똑같죠. 기준 주가 곱하기 1-20%니까 단순하게 기준 프라이스 곱하기 80%, 그러니까 20% 할인하는 가격이죠 이게. 자, 이걸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1차 발행가액이랑 2차 발행가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더 낮은 걸로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서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기준 주가만 알면은 여기다가 그냥 80% 곱한 거, 2차 발행가액에도 80% 곱한 것 중에 더 작은 걸로 발행가액을 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기준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1차랑 2차도 이 중에 작은 걸로 하잖아요. 이 기준 중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가중평균을 낸 것들로 이 중에서 작은 거를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부적으로 이 기준 주가를 정하는 것도 작은 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온 것에서도 작은 걸로 정한다는 거죠. 자, 1차랑 2차 이제 기준일을 보면은, 이 기산일을 보면은 이건 기준이 4월 20일로 이 전 3거래일 기산일로 했고, 여기는 이제 5월 28일 전 3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각각 때리는 겁니다. 보면은 뭐 1개월 뭐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계산을 하거든요. 네,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구체적으로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뭐 1개월 뭐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는구나. 핵심은 어떤 해당 날짜까지 주가 흐름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평균을 낸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이 최소된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가격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일이 있죠. 이건 1차 기준일이 있는 거고 뒤에 이제 2차 기준일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주가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평균 한 이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가장 낮은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막 주가가 있는데 여기 가장 낮은 거를 이제 고른다는 거. 그 다음 이거 두 개도 비교를 해서 가장 낮은 걸로 여기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한다는 건데, 자, 구독자님이 질문 주셨던 거는 이제 20만을 가면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뭐 1개월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주가가 이제 10만원대에 있는데 이게 20만원을 가면은 이게 지금 10만원대에서 20%를 할인을 하는 거냐, 요 가격을 기준으로 20%를 할인을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신 건데요. 이게 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따져서 보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그 발행가액을 산정했는데 가격대가 이제 기준 주가, 여기 있는 기준 주가가 2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0%를 때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16만원이 되겠죠. 요 올라가 있는 날이 좀 길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라는 게 있으니까 한 1개월 정도는 20% 20만원대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20만원이 기준 주가가 될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간이 이건 일주일이고 뭐 이거는 기산일 종가고 이게 가장 길거든요. 지금 1개월. 그러니까 20만원까지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기준 주가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3월 4일이잖아요. 지금 녹화가 끊긴 것 같기도 한데 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3월 4일이니까 뭐 시간이 20만원까지 가기에는 좀 촉박하긴 하죠. 1차 발행가액 산정할 때 기준 주가를 20만원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유증을 받아야 무증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알기로 무증은 주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무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마 이제 HLB가 지금 유상증자를 하면서 곧장 이어서 무상증자까지 하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들은 무상증자도 자동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연속기거든요. 연속기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청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권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죠. HLB는 지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주가 배정한 이제 신주 인권이라는 게 있죠. 신주를 내가 이제 가져가겠다라는데 이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급을 납입하지 않은 주식이 실권주입니다. 권리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발행 회사의 업적이 나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하여 시가가 납입 금액보다 낮을 때, 그리고 자금 부족으로 납입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실권주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를 할 때는 가끔씩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실권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유상증자가 실패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주주 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주주가 돈을 넣지 않은 겁니다. 돈을 안 넣은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일단 업적이 나빠서 내가 넣기 싫어. 돈 넣기 싫고, 그 다음에 너무 증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진양 회장님이 떠난 다음에 유상증자 2번 했다가 그 소액주주랑 뭐 거의 뭐 맞짱 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신뢰가 아예 없을 때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납입하는 이제 가격이 기준 가격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 뭐 8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격은 7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8만원의 주식을 사면은 7만원이면 사자마자 대략 이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손실이 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손해니까 아무도 넣지 않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은 신주인권을 주주도 포기할 수도 있고 납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라고 해서 주주라면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주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나 신주인권 포기하겠다, 주금 납입하지 않겠다라고 언제든지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살펴보면은 이제 기존 주주들이 역시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아서 인수되지 않거나 이거 되었어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되지 않아서 권리를 상실했다. 이를 실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녀 주식을 실권주라고 하는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권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이제 메이저 증권사 2개 회사가 이거 전부 다 총액 인수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유상증자랑은 그 질이 좀 다른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지만 그 질이 다른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실권주가 발생하면은 이게 실패한 거거든요. 유상증자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발행자, 이제 예를 들면 뭐 HLB라고 할게요. 자금 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시 재모집을 하는데, 이 다시 재모집할 때 가격이 그 전에는 이제 내가 8만원에 해주겠다는데 8만원도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재모집할 때는 내가 가격 더 낮춰서 7만원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권주를 확정하는 날은 청약기일은 아니고 주금 납입기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청약일이 있는 게 유상증자에 있죠. 여기 보면은 청약 예정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내가 이때
자, 1일 이틀이죠. 청약을 내가 했어요. 하고서 납입이 되니까 약간 넣기 싫어. 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실권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거고, 실권주 발생할 수 있죠. 그 말 자체가 유증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돈을 안 넣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로 오면 무상증자는 청약일이 없죠. 여기 어딜 봐도 청약일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주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신주 배정 기준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청약이 없고 납입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